숨소리가 아니에요. 자, 일단 요거부터 우리가 살펴봅시다. 제목이 원리학계인데, 원리학계.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쯤 되고 나면은 이 돈이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은행에도 이제 성인이니까 그지? 지금도 통장 있죠. 지금도 통장은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금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접할 기회가 좀 많을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원리학계라는 게 뭐냐면 어떤 A1이라는 돈을 은행에 맡겨요. 은행에 맡기면 우리가 보통 내가 A1을 은행에 맡겼는데 예를 들어서 1년 지나고 나서 A1을 찾는다 하면은 굳이 뭐 안전하다 뭐 그런 의미를 제외하고 우리 집도 더 안전한데요. 우리 집에는 세포트 개가 100마리씩 있어가지고 아무도 못 온다 뭐 이러면은 뭐 안전하다는 어떤 의미를 제외하고는 그래 다른 곳에 맡겨도 상관이 없죠. 내가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고. 그런데 우리가 은행에 보통 돈을 맡기는 가장 큰 이유는 이 A라는 돈에다가 뭐가 붙기 때문에 그렇죠. 이자라는 어떤 명칭, 이자라는 것이 더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뭐 새마을금고 이런 특정 업체를 이럴 때 보면은 밖에 플래카드 이렇게 붙여놓고 정기 예금 몇 프로 이런 거 한번 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통 은행 그 이자를 붙인 이율이라 그럽니다. 이게 한 5% 정도 이제 붙는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이자라는 것은 또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걸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A고 이율. 자, 원금에다가 이율을 곱한 게 뭐냐면 이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이율은 보통 우리가 퍼센트. 아까 이제 5% 하면은 5를 곱하는 게 아니라 100분의 얼마? 5를 곱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원리합계라는 것은 뭐예요? 자, 이자는 이제 A라는 돈이 바로 원금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율을 곱하면은 뭐 이자만 나오는 거지. 이자라는 당연하지. 이자는 원금에다가 이율. 그럼 원리합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보통 원리합계라는 의미는 원금 더하기 뭐다? 이자 이런 얘기예요. 원금 더하기 이자. 그래서 보통 원금을 우리가 보통 A라고 보통 둡니다. 그리고 이자는 그러면은 A 곱하기 R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거예요. 자, 근데 이자가 이거는 한 번만 붙었을 때 우리가 얘기고, 그럼 내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이자가 붙는다고 해서 내가 1년 동안 놔뒀다 그러면 이자가 12번이 붙겠지. 그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간이 생기죠. 그죠? 12번 붙었다 그래서 보통 이제 N 값이 12가 들어가는 그런 식의 어떤 총 돈을 원리합계라고 해요. 자, 이제 교과서에는 이제 안 나와 있는 문제지만은 적금하고 여러분 원리합계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적금은 내가 매달 돈을 넣어요. 1월에도 돈을 넣고 처음에 정해진 돈, 1월에도 돈을 넣고 2월에도 돈을 넣고 쭉 해서 12월까지 계속 1년 동안 한 번씩 계속 넣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붙는다라고 봤을 때 1월에 넣은 돈은 12월까지 가는 동안에 11번 또는 12번의 이자가 붙습니다. 여기서 11번 또는 12번은 뭐예요? 이게 또 그 초에 돈을 넣느냐 말에 돈을 넣느냐에 또 이런 의미가 또 내가 얘기했죠. 건드리는 순간 이제 계속 파고든다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에 넣은 돈은 이자가
안 붙을 수도 있고 한 번 붙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달 넣는 돈들이 이자 붙는 횟수가 다 어때요? 다 다르죠, 그죠? 그 적금은 1월에 넣은 돈은 그 자체가 12월까지 쭉 가면서 이자들이 몇 번 붙었지, 그지? 그 자체는 원리할게요. 그 다음에 또 2월에 넣은 돈도 이제 이자가 붙고 해서 12월까지 딱 그 계산이 또 원리합계고, 그럼 이 원리합계가 몇 번 일어나요? 적금 같은 거 12번이 일어나겠지, 그지? 그거를 전부 다 더한 거, 그게 적금이라는 거예요. 자, 원리합계는 그냥 단순히 어떤 돈 하나를, 그지? 어떤 돈 하나를,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원리합계 용어는 어떤 돈을 내가 뭐 1년이면 1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쭉 그냥 놔두면은 나중에 이제 얼만큼 돈이 풀어져 있을 것이냐, 원금 더하기 이자겠죠, 그죠? 그거를 원리합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지금 원리합계, 그냥 하나의 돈에 대해서 이자가 몇 번 붙었느냐, 이제 이런 것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자 붙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수요를 배운 게 두 가지지. 등차 수요라고 뭐 등비 수요. 그래서 자, 이 이자가 붙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인데 달리법이 있고요. 달리법이 있고, 자, 복리법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 이제 금융권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경제 용어예요. 근데 달리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등차 수열처럼 생각을 하면 되고요. 복리법이 등비 수열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누구 거죠? 잠깐. 계속 생기는데? 이거 맞는 줄 알아. 개수가.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그 10%, 자, 계산하기 쉽게 10% 이자라고 하면 100원을 내가 100원이라는 돈을 넣어서 10%의 이자를 받으면은 원래합계가 얼마겠어요? 월 100원에 대한 이자를 10% 붙여서 원리합계를 계산하면은 100원 더하기 100 곱하기 100분의 10, 그래서 110원이 되는 거예요. 달리법, 복리법은 첫 번째 이자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10%라고 하면은, 자, 그리고 계산하기 쉽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자가 붙는다라고 보고요. 그랬을 때 한 달이 지나고 나면은 달리법으로 계산을 하든 복리법으로 계산하든 10%로 똑같은 이율이라고 하면은 원리합계는 110원 똑같아요. 그 다음 달 되면.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달부터 차이가 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달리법은 처음에 10원 붙었죠. 달리법이 뭐냐면 처음에 10원을 붙었으면은 처음 맡긴 돈 원금에 대한 10%만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될까? 120원이 됩니다. 계속 플러스 10. 그 다음에는 130원, 140원, 150원. 자, 하지만 복리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금의 변화가 생겼죠. 한 달 지나고 나면 원금이 100원에서 이자가 붙어서 110원으로 바뀌었지, 그지? 이 110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냐면은 100분의 10이에요. 그럼 10원이 아니라 약 11원쯤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121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게 그럼 기간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처음에는 1원밖에 안 붙은 것 같지만은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은 어때요? 원금은 계속 커지죠. 커지는 거에 10%니까 나중에 얘랑 차이가 어떻게 된다? 계속 벌어지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지금 현재 시중은행에서는 관리법은 쓰이지 않습니다. 관리법으로 이자 붙여줄게요 하면 아무도 안 와. 그래서 항상 복리, 여러분 나중에 보험도 적금 뭐 이런 거 보면 항상 복리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그 복리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자, 공식을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게. 공식을. 그럼 이자가 만약에 n번 붙었다 라고 할 때 원금을 A라고 하고 이유를 R이라고 했을 때 각각의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A가 이자가 한 번 붙으면 달리법은 A 더하기 뭘까요? A 더하기 AR이죠. 그 다음 도는요. 이제 A 더하기 AR이 모였는데 거기에 다시 또 AR이 붙죠.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은 자, 요거를 우리가 A를 살짝 묶어내면 1 더하기 R이죠. 얘는 A 더하기 2AR이니까 A를 묶어내면은 1 더하기 2R이에요. 자, 그럼 N번째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수열 많이 했으니까 규칙이. 자, 뭐만 변하고 있지? R 앞에 있는 개수만 변하고 있지. 그럼 N번째 후에도 원금 A 가로 그대로 있고요. 1 그대로 있고 플러스 요거 R 앞에 있는 숫자가 자, 처음 진행하니까 R 앞에 1이었어요. 두 번째 진행하니까 R 앞에 2였어요. 세 번 진행하면 R 앞에 3이에요. N번 진행하면 R 앞에 N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달리법으로 계산하는 원리합계의 공식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쓰이질 않으니까. 그래도 이제 원리는 이렇다. 자, 그럼 복리법은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A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 도는 똑같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A를 묶어내면 1 플러스 R이에요. 자, 원금이 이거죠. 자, 여기 잘 봐요. 원금에다가 1 플러스 R이 붙는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원금 자체가 뭐냐면 A가 아니라 A에 1 플러스 R이고 거기에 이자 때문에 1 플러스 R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쓰는 거지? A에 1 플러스 R이 거듭제곱이니까 뭐다?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왜 등비수열일까? 처음에 A에서 1 플러스 R이 곱해졌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을 한 번 더 곱했죠. 그죠? 요게 변하죠. 요게. 그래서 요것도 쭉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n번만큼 이자가 붙은 원리합계는 A에 가로 열고 1 플러스 R에 몇 제곱? n제곱. 요것만 여러분들 공식 외우고 있으면은 그냥 교과서 문제는 다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겁니다. 지금 쓰이는 게 복리이기 때문에. 자, 요 얘기를 251페이지에 달리법, 복리법 이 얘기가 이제 공식이 저런 게 나오게 된 원리들이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적립금의 원리학, 요거를 여러분 적립금의 원리학계라고 하고 옆에 가로를 치고요. 적금 이렇게 써요. 이게 바로 뭐다? 아까 얘기했던 어떤 적금. 요 공식만 유도해보고 이제 바로 문제에다가 대입을 해버리겠습니다. 이건 생각하는 문제는 이제는 출제가 안 됩니다. 그게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지금 한 거는 뭐다? 그냥 원리할게. 어떤 돈 하나가 이자가 10번 붙었다 그러면 10번 붙고 나서 얼마가 돼 있을까? 그걸. 그리고
두 번째로 하려고 하는 이 적립금의 원리 학계는 이러한 과정을 매달 반복하는 거예요. 1월 달에 넣은 돈은 그러면 12월까지 얼만큼 불어나 있고, 또 2월 달에 넣은 돈은 또 얼만큼 불어나 있고, 3월 달에 넣은 돈은 얼만큼 불어나 있고, 금액은 좀씩 차이 나겠지. 이자 붙는 횟수가 다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를 쫙 다 더한 값, 이거를 적립금의 원리 학계 이렇게 다 되는 거. 자, 그걸 한번 유도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리 학계는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기수불 기말불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냥 간단히 적금이라고 합시다. 자, 적금에 관련된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는요, 우리 초이 씨가 나 오늘 적금 들어야지. 오늘이 6월, 자, 공휴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니라고 봅시다. 그냥 평일에 은행은 공휴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랄라랄라라 해서 나 적금 하나 들어야지 해서 은행에 가서 저 적금 들러 왔는데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날 그냥 바로 들면 되죠, 그죠? 뭐 내일도 그렇고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그냥 들면 돼요. 왜냐면 컴퓨터 이게 다 소프트웨어가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숫자 이제 금액 얼마씩 매달 얼마씩 넣을 거에 그것만 정해놓으면 이율이 얼마인지만 넣으면 그냥 쫙 나와요. 알아서. 옛날에는 수기를 뱉겠죠 이렇게.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컴퓨터는 인공지능 뭐 아무리 지가 그렇지 않는 한 그냥 넣어준 대로 그대로 나오죠. 그렇죠? 자, 두 가지 방법인데 돈을 맡길 때는 월 초에 맡길 수 있고 또는 월 말에 맡길 수 있고 두 가지. 자, 돈을 언제? 맡길 때. 자, 돈을 맡길 때는 초에 맡기거나 말에 맡기거나. 자, 이거를 1일날 선생님 초는 1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1일인데 그냥 초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말일은 30일일 수도 있고 31일일 수도 있고 2월은 뭐 28, 29 그래서 그냥 말일이라고 한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맡길 때는 두 가지가 있고요. 찾을 때는 말에만 찾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을지 아무 때나 가서 나 중도 해지 이런 말 들어봤죠? 나 10년간 넣겠습니다 했는데 한 3년 넣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저 그냥 해지할래요. 뭐 이런 것처럼 중도 해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 문제 풀 때는 무조건 말에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적금, 적립금의 원리학계 총 더한 값이 두 가지 경우로 계산이 됩니다. 내가 아까 이자 붙는 게 11번 또는 12번 이랬잖아요. 그치? 그게 여기서 나옵니다. 자, 초에 맡기는 돈. 초에 맡기는 돈을 한자어로 기수불이라고 합니다. 하나하나는, 자, 기자는 여러분, 분기,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죠? 12달을 4개로 나눠서 이 3달마다 분기라고 그래요. 그때 분기할 때 기 있지? 기수. 여러분, 방언진 고등학교 졸업하면 몇 기 이런 거 나오잖아. 그지? 기준점이라는 거고요. 숫자는 뭐냐면은 머리 숫자. 머리 숫자가 처음 이런 한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있는 게 뭘까요? 뭐 있습니다. 머리 숫자라는 한자어가 있어요. 그거를 따서 기수, 불입한다, 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초에 내는 정해진 기간마다 초에 넣는 돈을 합한 거를 그냥 기수불. 그 다음에
말에 넣는 돈은 기말불. 말이 이건가 한자. 뭐 어쩌고 있죠? 예. 그냥 초에 넣는 돈 합, 말에 넣는 돈 합 이렇게 그냥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거를 표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표를. 자, 미리 공식부터 이렇게. 합은 SN인데 그냥 S라고 하고요. 기수분의 합 공식이 뭐냐면 R분. 자, R은 이율입니다. R분의 A의 1 플러스 R 중괄호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 1. 선생님 외워야 됩니까?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접근 문제 외워야 됩니다. 자, 기말분의 합 R분의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 1입니다. 두 개 차이점은 뭐가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유튜브 보다가 쇼츠에 숫자 막 쫙 써놓고 다른 숫자를 30초 안에 찾으면 당신의 뇌는 건강합니다. 뭐 이런 거 뭐가 다를까요? 두 개. 첫째 항이 다릅니다. 여러분 요 공식은 어떻게 유도됐냐면 무슨 공식을 이용했냐면 등비수열의 등비수열의 합공식 있죠. 합 중에서도 SN식 중에서 R 빼기 1분의 A의 R의 N제곱 빼기 1 요거를 이용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비가 R이 아니라 R 더하기 1이다 라는 얘기가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자, 기수불 공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자, 요것만 한번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는 단리법, 원리학계 단리법은 쓰이지 않으니까 복리법 계산만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1월달, 2월달, 3월달, 점점점 12월. 가정을 몇 개 하면 이율은 R%라고 R이라는 문자로 쓸 거고 그리고 한 달마다 월 이율로 생각합시다. 우리 지금 현실에서는 연 이율입니다. 1년에 이자는 한 번씩 붙어요. 저는 잠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자가 붙는다고 보고 자, 초에 A1이라는 돈을 1월 1일 날 넣었습니다. 그럼 이자라는 것은 한 달이 지나야만 붙는 거지 한 번 붙죠. 즉 2월 1일이 딱 되면 이자가 한 번 붙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A라는 거는 쭉 진행을 해서요 12월 초까지 있고 그 다음에 12월 말에 찾을 수 있다 그랬지. 1년 동안 내가 맡길 수가 있어요. 1년 동안 맡기면 처음 돈은 1월 1일에 넣었지만은 아까 가정을 했죠. 찾을 때는 12월 어디서 찾는다고요? 말에 찾습니다. 그러면 이자 붙은 횟수를 한번 볼까? 손가락 해서 2월 1일 되면 한 번, 3월 1일 되면 두 번, 하나 차이 나죠, 그죠? 그럼 12월 1일 되면 11번. 근데 12월 1일 날 딱 돼서 이 돈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말까지 또 한 번, 그것도 이제 한 달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몇 번 붙었다? 12번이 붙은 상태로 내가 찾을 때는 처음 넣은 돈 이해돼요? 그래서 아까 요걸 지나서 말에 이 돈의 상태는 A에 1 플러스 R에 몇 승? 12승 즉 12제곱 12번 붙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2월 1일에 A1을 넣은 돈은 또 쭉 묵혀 12월 31일이 딱 됐을 때는 감이 오죠. 요거 하나 작죠? 한번 적혀보세요. 그래서 A에 1 플러스 R에 11제. 자, 3월까지 적었으니까 3월도 한번 A1을 넣었다. 그럼 이 세 번째 넣은 돈은
쭉 진행을 했을 때 A에 1 플러스 R에 10제곱 이렇게 원리 합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점점점 12월 1일에도 A를 넣죠. 그죠? 근데 마지막 넣은 12번째 12월 1일에 넣어둔 돈 A는 언제 찾아져요? 말에 찾아지죠. 그럼 얘도 이자가 한번 붙은 상태로 찾겠지, 그지? 그러면 얘는 A의 1 플러스 R입니다. 그러면 12월 말에 내가 찾는 돈은 이 전체 있죠? 이 각각의 전체의 뭐를 다 더한 거를 내가 찾아주면 되지. 합입니다. 자, 무슨 수열의 합이죠? 요거 있죠? 요게 첫째 항입니다. 요게 첫째 항이고 요게 첫째 항이고 얼마씩 곱하고 있어요? 계속 1 플러스 R씩 곱하고 있죠.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R의 제곱, 1 플러스 R의 세제곱, 1 플러스 R의 4제곱이라는 것은 1 플러스 R, 공비가 1 플러스 R입니다. 맞죠? 그리고 1 플러스 R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비가 1보다 약간 큰 느낌이 들죠? 이미 1이 있고 거기에 뭔가 R 이율이 마이너스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보다는 무조건 좀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SN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아까 그랬죠? R 빼기 1 그래서 1 플러스 R 빼기 1분의 첫째 항이 A의 1 플러스 R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에 몇 번 붙었다? 12번 항이 12개 있죠 지금 1제곱부터 12제곱까지니까 12개 붙어 있죠? 분모 뭐래요? 그래서 아까 여기든 R이 나온 겁니다. 등비수의 합공식을 통해서 공비가 그러니까 여기는 R이 아니었고 1 플러스 R이었어요. 최초에.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1이 사라지고 R분의 요거는 그대로 뭐 손댈 게 없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러면 요거 지금 공식이 왜 나오는지 우리가 알아봤고요. 이제 여러분 요거 요거 공식 외워가지고 문제에서 자 3% 하면은 R 자리에 뭐 넣어요? 0.03 넣으면 되고 R 자리는 전부 다 그 다음에 10,000원씩 넣을 거야. 그럼 A 자리에 10,000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가 몇 번 붙는지 확인해서 횟수만 정해지면 그냥 산수 계산하시면 됩니다. 산수 계산 이제 여러분 로그 상용 로그 할 때 그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한 적 있지? 그 이후에 또 지랄 같은 산수 계산이 또 하나 나옵니다. 아까 그랬죠. 3%면 0.03 그럼 1 더하기 0.03 하면 1.03 막 이런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식은 이렇게 세워서 푼다. 그럼 얘는 왜 1 플러스 R이 안 붙어있냐면 말에 넣는 돈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요거는 예상하면 돼요. 요것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1월 말에 넣었어요. 그럼 이 첫 번째 넣은 돈은 2월 말이 되면 한 번 붙죠. 쭉 가서 2월 말에 한 번, 12월 말에 11번 붙은 상태로 와서 12월 말까지 하면 12번 붙죠. 맞아. 표정이. 자, 다시 1월 말에 돈을 넣었어요. 그럼 이 처음에 돈 이거 2월 말 되면은 한 번 붙고 3월 말 되면은 두 번 붙고 그럼 12월 말은 11번 붙네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10번, 9번 쭉 한데 마지막 돈을 잘 보면 마지막 돈을 이제 적금을 가지고 12월 말일날 가서 은행에다가 저 적금 넣으러 왔어요 해서 돈을 주고 잠시 한숨 아니라 심호흡 한번 하고 주세요. 그지? 얘는 이자가 붙을 시간이 없죠. 그리고 첫째 항이 그래서 A가 되는 거예요. 횟수는 똑같아요. 횟수는 첫째 항이 이거는 여기 1승이고 여기 12승에서 12개지만은 말에 넣는 것은 첫째 항이 A고
마지막 항이 A의 1 플러스 R의 12승이 아니라 11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항이 몇 개야? 12개입니다. 요게 A의 1 플러스 R의 0승으로 보면 0부터 11까지니까 12개지 이것도. 그래서 초에 넣든 말에 넣든 이자 부분 횟수 n 값은 동일합니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원리합계라는 문제하고 적금, 즉 적립금의 원리합계는 또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원리합계는 그냥 하나의 돈이 그냥 이자가 몇 번 붙었느냐 이거고, 적금은 그러한 거를 계속 매달 반복해서 나타나는 돈의 총합을 적립금의 원리합계라고 하는 거예요. 일명 줄여서 뭐라고 한다? 적금. 자, 그러면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우리 교과서에도 이제 252 방금 요 표 있죠? 여기 적어놨던 거, 요거 이제 깨끗하게 적어놨고요.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거기 필수 특강 1번 보세요. 특강 1번. 자, 문제만 한번 살짝 적용시켜 보고. 자, 연이율 6%. 자, 그러면 연이율 6%라는 거는 R 값에 0.06이 들어간다. 100분의 6이니까 0.06. 자, 뭐라 그랬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복리입니다. 우리가 쓰던. 그리고 매년 언제? 초! 원금, 자, 원금 2만. 이게 바로 뭐다? A 자리에 들어가야 될 값입니다. 2만.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이게 N 값에 들어가야 될. 옛날에 있잖아요. 옛날에 이게 교과서에 실려 있을 때, 교과서에 실리고 모의고사 수능에 막 나올 때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여러분 연이율이라고, 여기를 월이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N 값이 얼마일까? 지금 연이율이고 10년이면은 N 값은 10입니다. 월이율이라고 하고 10년 동안 남겨두면은 N 값은 얼마일까요? 1년에 달이 12달씩이지. 그게 10년이니까 N값은 120이 들어가요. 그렇게 한번 꼬아서 내는 바람에 우당탕탕탕 다 날아가고, 지금은 그런 치사한 일을 하면 가서 엉덩이 무릎 뜯어버리면 됩니다. 그건 치사한 거. 그냥 거의 99.99%는 연이율. 그래서 10년. 그러면 N값을 뭐 집어넣는데? 그러니까 연이율이니까 그냥 10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 원금인 문제인데 2만을요 단위를 계산할 때 원을 내가 원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잡겠다 그러면은 A에 2만이라는 수를 넣어야 되고, 이때는 답에 나오는 단위가 원입니다. 그런데 이 동그라미 4개 붙은 거를 넣으면 계산하는데 좀 불편하겠지. 그래서 그냥 2 이렇게 되면은 단위가 뭐다? 10,000원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을 단위로 했다. 그래서 계산을 쭉 했더니 176이 나왔어. 계산 결과가. 그럼 답이 뭐라는 얘기야? 176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단위를 만으로 해서 동그라미 4개 안 쓰고 그냥 1을 넣었죠. 이렇게 해서 176이 나왔어. 계산을 했더니. 그럼 답은 176원이 아니라 176만 원이라는 얘기죠. 176원하고 176만 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지, 그지? 그래서 보통은 그냥 이런 이제 넣는 돈 자체가 최소한 10,000원 단위 이상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2만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단위를 좀 조심만 하면 됩니다. 연습을 좀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적립금이니까 뭐다? 적금 문제가 돼버렸지. 이 공식 또는 이 공식을 써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답을 구하라 이렇게 했어. 자, 이 문제의 핵심표를 좀 봅시다. 적립금의 원리학계는 초에 넣느냐 말에 넣느냐 공식 자체가 다르지, 그죠? 어디 있어요? 매년 어디에? 초입니다. 그것 때문에 공식을 뭐를 쓴다? 초 공식의 R분의 A에 1 플러스 R. 첫째 항이 일단 이자가 한번 붙은 거.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 1. 요거를 이용하겠다. 자, 문제 끝에 10,000원 미만은 어떻게 한다? 버린다 그랬네요. 그죠? 그럼 단위를 그냥 10,000원으로 하면 되네. 그래서 A 자리에 얼마? 2 하고 단어는 단위는 10,000원으로 합시다. 자, R에 뭐 들어가요? 0.06 분의 A에 2 들어가고요. 1 더하기 0.06 그 다음에 1 더하기 0.06에 10번 붙었다 그랬죠? 자, 1 더하기 0.06은 1.06 맞습니까? 문제에서 1.06 0.06분의 2 곱하기 1.06 곱하기 자 1.06의 열제곱을 문제에서 뭐로 계산하라고 했다? 1.8 그리고 빼기 자, 이거는 이제 뭐 계산기 두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그냥 자 밑에 거를 나는 6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요것도 두 칸 이동할게요. 그럼 일단 2 곱하기 106 곱하기 0.8 그럼 이것도 정수를 만들고 싶지. 그러면 밑에도 한 번 더 0을 붙이고 2 곱하기 106 곱하기 8 이제 약분 들어갑니다. 30 자, 2 15 2 4 8 3 안되고요. 네. 약분 더 이상 안되죠. 그러면 106 곱하기 4 106 곱하기 4를 하면 4르게 24 424예요. 그걸 뭘로 나누면 돼요? 15로. 자, 15가 42 안에 두 번 들어가고 그 124 안에 15가 8. 오, 대단하죠. 4가 남습니다. 그럼 점 뭐시기지. 근데 어차피 여기 소수점 끊어지는 데가 10,000원 단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이 얼마? 28만원. 요렇게 문제를 풉니다. 여기 산수적인 계산은 너무 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씩 하면 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요런 흔적만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공식을 기억하고 있다가 여기에 있는 아까 선생님 있죠. 문제 나오는 그 미지수에 어떤 숫자가 들어갈지만 캐치업해서 계산해주면 된다.